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대학 갈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높이는 거예요. 최저 없는 데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입니다. 작년에 동국대가 최저 없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아시나요? 혹시 100대 1이 넘었었죠. 최저 있는 학교들 중위권에서 그 정도 느낌이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되게 30, 40대 1 정도 수준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최저 없는, 자연계 보겠습니다. 자연계는 문과보다 상당히 완화된 최저 등급 기준이 있는데 사실 이 자연계표에 의치대는 빠져 있습니다. 의치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저 학력 기준이 언수의 111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대 지망하는 학생들은 좀 그건 주의할 필요가 있고, 보통 최저 기준으로 적용되게 되는 게 3등급 2개 내지 2등급 1개예요. 문과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낮은 편이라 최저 기준을 맞추기가 자연계권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거보다는 신경 쓰도록 하시고, 제가 원래 여러분들한테 좀 지망할 때 신경 써서 이 학교를 신경 좀 가라 라고 말해주고 싶은 학교가 몇 군데가 있어요. 연대 원주입니다. 이 연대 원주를 대부분들 고대 서창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고대 세종캠하고 연대 원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연대 원주가 좋다니. 자연계 같은 경우는 원주국가대학이 원주에 따로 있죠. 물론 내지대에 있는 본 캠퍼스하고 의과대학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학, 병원과 관련된 계통의 학과들이 상당히 높은 점수들을 유지하고 있고, 그 해당 학과들을 나오게 되면 뭐 많은 세브란스 병원 등등 계통으로 취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원주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원주는 논술을 통해서 최저학력 기준이 역시 있어요. 문과는 2등급 1개, 이과는 3등급 2개. 그 다음에 최저가 없는 학교들 몇 개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중앙대, 논술 우수자인 경우. 일단 중앙대는 논술 전형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논술을 아주 잘 쓴 상위 20% 학생들 최저를 면제시켜주게 되는 거고요. 이화여자대학교 논술 우선 전형. 역시 이대 역시 원래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논술을 굉장히 잘 쓴 상위 25%를 최저학력 기준 면제해 주는 겁니다. 경희대 역시 상위 20% 면제이고요. 숙명여대, 성신여대, 인하대 1차. 1차 인하대는 최저가 없고 2차 인하대는 최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톨릭대, 단국대, 항공대. 이 밑에 있는 학교들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입니다. 선생님 숙대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숙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선선 말씀드렸습니다. 활동하시는 거예요. 네. 문항유형 차이 보도록 하죠. 문과 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논술 문제가 수리 논술입니다. 수리 논술을 포함해서 출제하는 학교가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 상경계, 그 다음에 중앙대 전영역, 경희대 사회계열, 그 다음에 건국대 상경. 건대 상경이 올해부터 수리 논술을 포함하는 걸로 실전에 바뀌었습니다. 생수학으로 네 문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영어제 실무 포함되는 학교들이 이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동국대, 숭실대인데 사실은 한국 외대를 제외하고는 영어제 실무 포함되는 학교들은 영어 한 2등급 정도 맞을 수 있는 학생이 크게 두려워할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영어제 실무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영어가 아주 훌륭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겁이 나겠죠. 외대를 제외하고는 저는 그렇게 겁내지 말고 믿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아까도 계속 외대 하는데 외대는 어렵습니다. 영어제 실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영어 1등급인 학생들이 가서 시험을 보고도 제가 권유를 합니다. 문과에서 수리논술 포함되는 이 문과 논술 과정에서는 지난 1월 달부터 학생들 수리논술 과정을 포함해서 볼 과정을 진행해 왔는데 여전히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고수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죠. 자연계. 이게 과학이 아시다시피 물화센트 4개가 있는데 학생들이 선택을 보통 2개만 합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대학에서 기존에는 논술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학생들의 선택 과목과 상관없이 고교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넣어서 시험을 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연대가 생각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지만 몇몇 학교들이 출제 패턴이 좀 바뀌기 시작했죠.
과학 문제 빼고 수학만 출제에 포함시키게 되는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숙대, 항공대. 2학계열은 아닙니다. 공학계열만 됩니다. 아주대가 지금 자연인 수학만 출제해서 보게 되는 학교들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 과목에 대해서 선택 가능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는 학교가 고려대와 인하대입니다. 어떤 학생들, 선생님 저는 화학을 한다는데 물리면 죽어도 싫어요. 적극 고려하십시오. 물리는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자연계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형 논술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는 대학들이 숙대, 가톨릭대, 서울여대, 항공대, 이학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이쪽 학교, 인문형 포함한 학교에 준비할 학생들은 인문계 논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저희 학원에서는 자연계 파이널 과정에서 포함해서 학생들이 인문형 논술을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네, 논술에 대한 팁 간단하게 보죠. 출제 시험 시간 단축에 대비하라. 시험 시간이 계속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3년 전 180분이었던 날이 작년 120분으로 줄더니 올해 고대맘대가 100분으로 시험 시간을 줄이겠다. 문항수자도 3문항에서 2문항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문항수가 줄더라도 글자 수가 많이 줄진 않아서 아마 상당히 시간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리적 사고력을 요하는 수리논술 문제들 이과학생들 상위권에서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뭐 고전적인 주의사항이죠. 논술은 자기의 주장을 쓰는 게 아니다.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논제에서 쓰라고 요구받은 조건을 객관적으로 충족시켜가는 과정이 논술입니다. 자기 생각을 피력하지 말고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논술을 써라.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 역시 변화된 시험 시간 대비해야 됩니다. 시험 시간이 짧아지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수리 단독형 문항들을 출제하는 대학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 수학 실력 마지막까지 수학에서 손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통합교과정 문항 대비하는 능력 갖춰야 됩니다. 아까 상기했던 학교들 외에는 모든 학교들이 여전히 과학을 통합형으로 내든지 아니면 학생 선택 과목과 상관없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기 선택 과목만 공부해가지고는 대학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논술로 대학 가기. 그렇다면 과연 논술 전형에서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대학교에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 기준 상식을 놓고 따지면 논술, 내신 등급의 차이가 사실 논술 전형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고대의 경우 입시 결과를 따놓고 보니까 경쟁률이 워낙 기록적입니다. 워낙 기록적으로 보다 보니 내신 성적의 논술 전형에서의 영향력이 그 이전 해들에 비해서 상당히 커졌더라고요.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교 입학처장님들 인터뷰에도 뭐 2점대 중반이면 된다. 다른 유지 설명을 자료를 봐도 별 논술 전형에서 내신 별 영향 없다. 아니요, 잘못된 겁니다. 외고생들, 대학들에서 말하는 내신은 외고, 특목고 등등 다 포함해서 다 때려박는 그런 내신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합격자 분석해보면 내신의 영향력이 연고대에서는 굉장히 컸습니다. 전년도 입시에서. 제가 정말 아끼던 학생이 있어요. 논술 실력을 오래 가르쳤어요. 사실 대정님은 논술 실력은 정말 대한민국 탑이다라고 할 정도의 아이였는데 작년에 수능 일반 조건으로 수시를 봤습니다. 연대 예비 1번이었는데요. 결국 그 한 명이 안 빠졌습니다. 그 친구가 내신 1.92등급이에요. 그 친구가 내신 1.8등급이었으면 합격을 했겠죠. 이화여대였습니다. 이화여대 사회학.